시사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이영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주에서 현재 토목공사 전문업체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토목공사라는 것이 기초공사를 다지는 개념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토목공사라 하면 정의가 좀 넓은데요. 예. 교량이라던가 아니면 도로라던가 또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집안 기초공사라던가 이런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예, 네,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도로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잘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좀 하게 되셨을까요? 이 일을 처음에 접하게 된 거는 군대 시절에 일단은 공병대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병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 뒤로다가 조금 단부차 한 대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가 예. 조금 넓혀 갖고 온 게 지금 현 시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네요. 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 단부차 한 대를 이렇게 어렵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덤프트럭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하신 지 좀 얼마나 된 거죠?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30년까지,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30년이라고 하면은 현재 IMF를 겪어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도 나가지고 아마 청주와 택시 운전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차근차근 또 시작을 해서 지인들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도 다시 본업으로 지금 돌아오시게 된 건데 네. 그렇게까지 어떤 큰 매력이 좀 있었을까요? 건설이라는 자체가 어디를 나가 있어도 상당히 어디를 가나 필요한 게 건설 쪽에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도로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교량을 지나가더라도 그런 쪽에 좀 메리트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시 운전하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의 큰 매력이 있는 만큼 네. 또 많은 분들이 그 매력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요즘 건설 경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초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 업체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일반 시민들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 자체도 일이 없어서 상당히 고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정말 도로 하나만 봐도 도로 확포장 공사까지도 해도 길이 정말 좋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일부적인 거입니다. 큰 회사들의 하나에서 예. 발주가 되던가 아니면 큰 회사들을 위주로다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좀 작은 중소기업 업체들에서는 좀 하기가 힘든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적인 기업들과 비슷한 상황인 거군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괴리감이 좀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오시면서 가지고 있는 큰 기업, 대표님께서만의 매력, 기업의 메리트가 좀 있을까요? 기업에 대한 메리트라는 것은 글쎄 뭔가를 하나 성공을 했을 때, 공사를 하고 끝났을 때, 그거에 대한 뿌듯함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신축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집을 짓게끔 그 자리를 만들어 놨을 때, 그리고 또 거기에 건물이 올라갔을 때에 상당한 뿌듯함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또 앞전에 이렇게 좀 체감하기에 경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토목공사 자체 성수기와 비수기 이렇게 좀 나뉠 수 있는 기간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전문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은 12월 한 20일부터 2월 말까지는 동계라고 해서 일을 약간 중단을 시켜놓고 있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또 비가 많이 오면 우기철에는 또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또 쉬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봄, 가을이 성수기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도로가 잘 나고 지역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요즘에는 좀 특징적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건설 업체에서는 일단은
도로와 뭐 건물들을 짓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는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진에 대한 그러한 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없던 뭐 지진 충격 흡수라든가 이러한 공법을 많이 지금 새로들 나와서 그런 식으로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지진에 대해서는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호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는 지진이 단순히 이 건설 쪽이라고 하면 저는 뭐 인테리어나 이런 디자인 쪽으로만 측면을 봤는데 이게 시공하는 문제에서부터도 좀 깊숙이 좀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군요. 건설에서 그 지진 문제라는 건 기초부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예. 그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에 그 지진 흡수라는 거 이런 거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다면은 그 건물 충격이 그 지진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이 그 파동이 건물까지 오기 때문에 건물이 쉽사리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건물 짓기 전부터 그러한 지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은 뭐 과거에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들의 경우에는 지진과 관련해서 혹시 뭐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될까요? 이미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떻게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예. 기존에 저희들 나라에서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지진의 여파를 받기 시작한 거는 불과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 전에는 옛날에도 그러한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들 그 옛날 선조들의 짓던 공법들은 그 지진을 흡수할 수 있는 공법으로 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70년대 이후로다가 건물을 지면서 그때부터는 지진에 대한 그 경각심보다 어떻게 빨리 짓고 빨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법으로 다 집을 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진에는 약간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지금 뭐 본가의 경우에는 이 네. 바다가 좀 있는 네. 지역입니다. 네, 인천 송도 쪽인데 네, 네. 그러다 보니 이 건물들에 있어서도 이 바다 짠 뭐 바람이 오고 이러면 조금 더 이렇게 잘 금방 건물이 좀 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할까요? 그런 경우도 해진다는 있다고 표현보다는 그러죠. 아마 그 닳는다? 바닷바람에 그 도색 부분이 예. 아마 빨리 인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해풍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아마 그 현재로서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해풍을 약간 보호할 수는 있지만 또 그 벗겨진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또 세멘트로 진 부분이라든가 철제로 진 부분이 많이 손실될 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자체도 그럼 지역에 따라서 그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시공 방법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는 뭐 약간의 그런 건 좀 조심을 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공법이 많이 좋아져서 뭐 빔 같은 걸 줘서 뭐 유리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풍을 맞는 부분을 좀 바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거는 모두 다 건축 부분에서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설계하시는 분에 따라 예, 조금 예. 다른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기 때문에 무지하면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기업인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나눔을 좀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대표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뭐 봉사 하고 있다 뭐 들었습니다. 일단은 청주에 MJF라는 유서부라는 라이온스가 있습니다. 예. 그 라이온스에서 봉사를 하면서 연탄 봉사라던가 또 이웃에 안 되는 뭐 집수리라던가 뭐 그런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재작년인가요? 제 때도 그 낭성에 그 물이 와서 집 한 채가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예. 저희들이 가서 그 집 수리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장판도 깔아주고 해서 현재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실천을 하겠다 마음 먹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이 있으시겠죠? 그게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어렸을 때 잘 살았다는 건 아닌데 살다 보니 또 이렇게 저보다 좀 약간 또 세계층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IMF 때의 그러한 걸 겪은 게 아마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혼자 또 헤쳐나오셨는데 네. 헤쳐나와 보니 네. 이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들이 예. 좀 있으셨군요. 예, 약간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으로다가
더 큰 그러한 발판이 된다라는 걸 또 느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럼 그렇게 봉사를 지금 진행한 지가 벌써 몇 년째 진행이 되고 한 있는 겁니까? 1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정도. 네. 혹시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주고 나면 네. 이후에 좀 유기적으로 연락 같은 것들도 좀 하시는 경향이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일부러 뭐 내가 너한테 도와줬으니 뭐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 알고 싶거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네, 나눔을 네. 하고 네, 계시고 네, 기부를 네, 하시는 느낌인데 네, 네, 네. 아마추어 무전사라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그 콜사인이 DS3 폭스트로트 양키 브라보 해갖고 FYB라는 그런 콜사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아마추어 무전사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서나 지금 현재로는 전화가 있어서 그 전화로다가 이렇게 서로 다 통화를 하지만 그 옛날 정환화가 없던 시절에는 일정한 주파수를 맞춰놓고 전 세계 어떤 사람들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모르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일종의 그 교신이라 할까요? 그러한 장치입니다. 아마추어 무전사라는 게. 그런데 이 아마추어 무전사라는 것을 네. 기준도 없이 그냥 뭐 아무에게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그 예, 예. 일단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이 주어져야지만 그거를 한계국이라고 합니다. 예. 무전기를 하나 설치를 하면 그게 하나가 저에겐 국이 됩니다. 기지국 같은 기지국 그런 같이 느낌이죠. 국이 돼가지고 그마저도 검수를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준을 이렇게 시험을 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뭐 이제 어떤 시험을 치는지. 보안이라던가 그 통신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또 무전기의 사용 방법이라던가 이런 교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해서 이런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토목공사와 그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네, 대표님의. 네, 관계는 없는데 이제 그 전에들 보면 이 무전으로 인해서 상대방들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여행을 다니지만 많은 사람을 알고 싶은 그런 충동에서 일개의 취미생활이랄까요? 예. 그렇게 그럼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해보시니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좀 있으세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뭐 좀 지난 얘기지만 한 번은 그 청주 시내 충청북도에 비가 엄청이 와서 그 보온 지역에 그 통신이 다 단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서 적십자에서 의뢰가 왔어요. 그 통신 무전기를 가지고 한번 거기 보온을 먼저 들어가서 그 상황을 좀 파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옥천을 걸쳐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 청주에서는 보온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 거꾸로 들어가서 그 탐보면이라는 데를 들어갔더니 한 1.5m 정도의 물이 차서 예.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동네 사람들에게 그 급수라던가 뭐 식사라던가 이런 게 전혀 제공이 안 될 정도로 다 물에 쓸려간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무선을 해서 그 보훈군청에 무선 기지국을 또 만들고 저는 또 탐보면에 가 있고 거기서 무선을 해서 거기에 전 그 물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 탐부 초등학교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해서 아마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물품, 구물품 같은 거를.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일 뜻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조차도 지금 듣기로는 취미 생활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또 다른 네. 나눔과 또 재능 예. 기부를 하시게 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 네, 네. 그렇다면 그렇게 큰 일을 하셨으니 네. 뭐 국가에서도 뭐 표창장 주시고 하셨을 그때 것 뭐 같은데요. 보훈경찰서 소장님 고맙다고 이렇게 상한장 이렇게 주신 적도 있습니다. 아, 받으시면서 굉장히 뿌듯하실 아유, 수밖에 그럼요. 없을 이를 것 말도 같은데. 못하죠. 예, 되게 좋았습니다. 예, 혹시 뭐 자식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애들한테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좀 해보고 너희들이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겨봐라라는 게 저의 신조이 아닌 신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약간 개방을 해서 예. 아이들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키운다기보다 다 큰 것 같습니다. 예. 예, 굉장히 유쾌하신데, 네. 뭐 앞서 이렇게 표창장도 받으시면서 네. 경찰서와의 인연이 그때서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현재 청소년 지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했는데, 네, 네. 청소년이라고 하면 뭐 지도가 당연히 필요한 친구들이긴 한데, 네. 어떤 지도를 좀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 충청북도에 청주에 사는 그 소외계층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1년에 50만 원씩 1인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또 지급도 하고 있지만 또 그 흥덕경찰서 여성과하고 많은 또 교류를 나누면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찰서와 어떠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업인의 대표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지금 네. 자원봉사자의 예, 대표님을 좀 그린 것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뭐 나눔과 자원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에서일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글쎄요, 뭐 갖고만 있다고 제가 누구한테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갖고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는 건 같지 않습니다. 저도 없지만 예. 또 없는 가운데 조금씩 나눔을 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기업인으로서의 혹시 이 직업에 연관된 나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셔야겠다라는 뭐 책임감 같은 건 또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 라이온스에서 이제 그 이러한 이제 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외계층의 집수리라던가 뭐 이런 거를 몇몇 간에서 지금 하려고 저희 뉴스오브 라이온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아마 2월 한 중순경이면 예. 아마 집 하나를 이렇게 수리하는 걸로 예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정말 행복한 집이 또 하나의 또 새롭게 탄생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앞전에도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괴리가 좀 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좀 더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네.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뭐 기업인으로서 어떤 목표나 뭐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들은 조금 일거리를 창출을 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좀 오셔서 일도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또 거기에 생기는 또 이득금으로다가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거양득을 좀 꿈꾸시기도 하시는데 네,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기반을 좀 잘 다져야 되겠죠. 네, 네. 그만큼의 뭐 정부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끝까지 나눔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